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오늘은 섬액성 부정맥 중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AI 목소리로 대체하였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즉 SA 노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꾸준히 전기를 만들기는 하나 에이트리움으로 전파가 되지 않아 피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더라도 사이너스 노드의 디스펑션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증상이 유발된다면 이를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의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다음 방법으로 합니다.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즉 사이너스 포즈 혹은 사이너스 어레스트의 경우, 만약 다시 사이너스 리듬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리듬일 때의 PP 간격 배수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너스 노드에서 꾸준히 전기를 만들었지만 에이트리움으로 전파가 안 된 경우, 즉 SA 블락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리듬일 때의 PP 간격 배수와 일치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건 증상이 생기면 식사이너스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둘의 구분이 임상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너스 포즈인지 사이너스 어레스트인지 구분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3초입니다. 3초 미만의 사이너스 리듬이 다시 재개되면 사이너스 포즈, 3초 이후에야 겨우 사이너스 리듬이 재개되면 사이너스 어레스트입니다. 다음 심전도는 사이너스 노드에서는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냈으나 에이트리움으로 전파가 되지 않아 피파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다시 에이트리움으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PP 간격의 2배가 되는 SA 블락을 보여줍니다. 식사이너스 신드롬의 케이스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히스토리 테이킹상 과거 섬액성 부정맥에 대한 언급을 여기저기 병원에서 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간적으로 아찔한 양상의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직후 촬영한 심전도입니다.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로 평가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과거력 그리고 응급실 내원의 이유가 깜빡깜빡하는 양상의 어지러움 등임을 고려하면 반드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심전도 모니터링상 사이너스 포즈가 자꾸 나타나서 그때를 포착하여 촬영한 심전도입니다. 심전도에서 사이너스 포즈가 발생하면서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듬 스트립으로 촬영한 심전도입니다. 사이너스 포즈가 생기면서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오고 바로 따라서 에버런시 혹은 VPC가 나타난 후 사이너스 리듬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이너스 포즈, 이로 인한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에 더해서 순간적으로 아찔한 양상의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니 식사이너스 신드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내과로 입원해서 홀터 모니터링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홀터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사이너스 포즈가 3.5초간 있었습니다. 3초 이상이므로 정의상으로는 사이너스 어레스트입니다. 홀터 모니터링상 방금 전 심전도 모니터링에서 봤던 사이너스 포즈,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 바로 따라서 나오는 에버런시 혹은 VPC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인설션의 인디케이션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분께서 페이스메이커를 원치 않으셨는지 그 내막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차트에는 다음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팔로우 우엄 로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및 만성신부전에 대해 투석을 하고 있으며 과거 스테미로 인해 PCI도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최근 혈압약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추가한 혈압약은 베타블라커입니다. 이후로 아찔한 양상의 어지러움이 있어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의 처음 심전도는 노말 사이너스 리듬이고 레이트가 66회가량으로 조금 느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타블라커 증량, 순간적인 아찔한 양상의 어지러움 등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심전도 모니터링상 간간히 사이너스 포즈가 나타납니다. 베타블라커 때문에 발생한 사이너스 포즈, 아찔한 어지러움이라는 증상이 동반된 식사이너스 신드롬으로 어세스하고 순환기내과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이후 시행한 홀터입니다. 홀터에서 사이너스 포즈 최장시간 6.8초 관찰됩니다. 응급실에서 봤던 심전도 모니터링보다
훨씬 더 심한 사이너스 포즈,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관찰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께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할까요? 베타블라커 증량 때문에 사이너스 포즈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약제 조정 후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이후 심전도가 회복되고 증상도 재발하지 않아 페이스메이커 인설션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다음 심전도는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이너스 어레스트를 지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AV 블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V 블락은 크게 1도 AV 블락, 2도 AV 블락, 그리고 3도 AV 블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도 AV 블락은 모비츠 타입 1, 모비츠 타입 2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PR 인터벌은 P파, 즉 심방의 탈분극에서 QRS파, 즉 심실의 탈분극 사이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PR 인터벌은 0.12초에서 0.2초 사이므로 작은 것 3칸에서 큰 것 1칸 사이입니다. PR 인터벌을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은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의 레더그램입니다. PR 인터벌은 규칙적으로 0.12초에서 0.2초 사이를 유지합니다. 지금은 0.16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도방실 차단이 생기면 PR 인터벌이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도방실 차단일 때의 레더그램입니다. PR 인터벌이 정상 범위인 0.12에서 0.2초를 벗어난 0.28초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은 것 7칸 간격을 보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1도방실 차단은 차단이라기보다는 AV 노드에서의 지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도 PR 인터벌이 큰 것 1칸을 훌쩍 넘어간 1도방실 차단입니다. PR 인터벌이 길어지면 바로 앞에 T와 뒤에 P가 근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 역시 PR 인터벌이 늘어난 1도 AV 블락입니다. PR 간격이 너무 늘어나서 앞에 T에 뒤에 P가 붙기 직전입니다. PR 간격이 너무 늘어나서 앞에 T에 뒤에 P가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심전도를 정셔널 리듬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도방실 차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방실 차단은 인터미턴트하게, 즉 한 번씩 블락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심전도를 보면 넌컨덕티드 P를 기점으로 몇 개의 심박동이 클러스터를 이룬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도방실 차단은 모비츠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비츠 타입 1은 PR 간격이 점차 늘어나다가 P파가 어느 순간 AV 노드에서 블락되며 전도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심전도를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클러스터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PR이 점차 늘어나다가 P만 나오고 QRS가 나오지 않는 부위가 넌컨덕티드 P입니다. 넌컨덕티드 P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들이 형성됩니다. 비율로 생각해보면 P가 5번 나왔는데 QRS는 4번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이룬 무리들이 보이고 PR은 점차 늘어나다가 5번째에서 P만 나오고 QRS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도방실 차단 중 모비츠 타입 1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에 대한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고 PR이 점차 늘어나다가 마지막 P에는 QRS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도방실 차단 중 모비츠 타입 1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에 클러스터는 P 5개에 QRS 4개, 두 번째 클러스터는 P 6개에 QRS 5개입니다. 이것처럼 비율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율이 일정하다면 픽스트 레이시오 AV 블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비츠 타입 1과는 반대로 모비츠 타입 2는 PR 간격의 늘어짐이 보이지 않고 일정합니다. 모비츠 타입 2 역시 넌컨덕티드 P를 사이에 두고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비츠 타입 1과의 차이는 PR 간격이 늘어짐 없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모비츠 타입 1은 수프라이스 블락으로 평가하지만 모비츠 타입 2는 인프라이스 블락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심전도는 넌컨덕티드 P를 기점으로 클러스터를 이룬 이도방실 차단 심전도입니다. PR 간격이 점차 늘어난 모비츠 타입 1일까요? 아니면
PR 간격이 일정한 모비츠 타입 2일까요? 앞에서부터 세어나가면 PR 간격이 마치 일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 클러스터의 가장 뒤 PR과 그리고 뒷 클러스터의 가장 앞 PR을 비교해 본다면 PR 간격이 점차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애매할 때는 지금처럼 앞 클러스터의 가장 뒤 클러스터의 가장 앞 PR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출문제입니다. non-conducted P를 사이에 두고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도방실 차단입니다. PR 간격이 점차 늘어나다가 급기야 마지막 P에서 QRS가 만들어지지 않고 블락되므로 모비츠 타입 1으로 생각됩니다. 차단 부위는 수프라이스로 생각됩니다. 이 심전도 역시 non-conducted P를 사이에 두고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도방실 차단입니다. PR이 점차 늘어난 후 마지막 P가 non-conducted P를 나타내므로 모비츠 타입 1입니다. 이도방실 차단일까? 전도되지 않은 심장조기 수축일까? 언뜻 들으면 무슨 말 하나 싶기도 합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맥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프리머처 비트 중 에이트리알 프리머처 비트입니다. 줄여서 APC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트리움 어느 곳에서 전극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리머처 비트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프리머처 P는 발생했는데 이것이 전도되지는 않아 QRS를 만들지 못했다면 non-conducted APC라고 줄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도 non-conducted P가 있고 아래 것도 non-conducted P가 있습니다. 차이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위쪽의 P와 아래쪽의 P가 다릅니다. 위쪽의 P는 에이트리알 프리머처 비트가 생겼으나 전도되지 않아 QRS를 만들지 않은 non-conducted APC라 할 수 있고 아래 것은 PR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한 번씩 P가 전도되지 않는 모비츠 타입 2 이도 AV 블락에서의 non-conducted P입니다.